주제는 4개의 통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우리가 재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도 많이 쓰고 뭐 또는 마스크를 벗어야겠다. 너무 답답하다. 가계부도 쓰는 경우도 많고 또는 이제 내가 지출과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가 분명히 오는데 이 4개 통장이 그거를 엄청나게 잘 잡아주고 앞으로의 리스크까지도 굉장히 잘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4개의 통장이라는 책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시스템이야. 실제로 4개의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근데 말은 4개 통장인데 뭐 5개의 통장이 될 수도 있고 7개의 통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분배를 해놓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실제로 이 4개 통장을 교육을 받고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번 무너진 경험이 있어. 왜냐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되고 막 이제 지출이 막 뒤죽박죽이 되면서 무너졌다가 요 근래 다시 복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 시스템을 다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너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꼭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돼. 우리가 지난번에 5가지 저축 알려준 적 있지. 그게 왜 알려줬냐면 저축에 대한 상품이 진짜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 많은데 금융상품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적절한 그 내가 원했던 목적에 가까운 목표에 가까운 상품들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거든. 근데 그런 큰 기반, 큰 카테고리지만 그래도 그 5가지의 성향에 맞는 내 저축을 찾아냈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여기에 또 나오는 거니까 좀 이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 자, 일단 첫 번째 통장 급여 통장. 이건 106건에 이제 우리가 은행에 이제 급여 통장이라는 걸 이제 직장인 생활을 해봤다면 다 알고 있을 거야. 급여 통장 등록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우대 서비스들이 생기지. 근데 급여 통장에 우리는 급여를 매달 꼬박꼬박 비슷한 금액들이 들어와야지 급여 통장으로 인정이 되는 걸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대금리라든가 뭐는 수수료 면제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받게 되는데 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내가 실제로 500만 원 정도 급여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줄게. 50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인데 급여 통장에 500만 원이 찍힐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고정 지출이라고 해서 매월 똑같거나 비슷한 금액이 지출되는 내역들이 있을 거야. 뭐 건강보험료, 핸드폰 요금, 대출이자, 뭐 보험료, 뭐 부모님 용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냥 고정적으로 항상 나가는 그 비용이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찾을 거야. 뺄 거야. 이 통장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정 지출 금액만 냅두고 영원을 만든다라고 보면 돼. 보통은 나는 이걸 현재 KB 국민은행을 활용을 하고 있고 돈 고정 지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어디로 빼냐? 첫 번째로 빼야 되는 통장이 뭐냐면 비상금 통장. 나는 이거를 이제 현재는 카카오뱅크를 활용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카카오뱅크 첫 번째 1금융권이고 두 번째 1금융권이지만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 오프라인 매장이 없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만 우리가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1금융권이야. 1금융권을 사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조건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신용 등급이라든가 시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활용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비상금 통장은 뭐 전형적인 어떤 통장이냐면 변동 지출을 준비한다. 말 그대로 비상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준비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비상금 통장을 활용하는데 여기에 매달 얼마씩을 이제 넣어놓냐, 꾸준하게 넣어놔야 되거든. 그게 최소 금액이 급여의 10%. 그러니까 한마디로 500만 원 버는 사람은 50만 원이다라고 보면 돼. 근데 얼마까지 모아야 되냐? 최소 기준으로 또 모아놔야 되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 급여의 3배인 1,500만 원. 그러니까 급여의 3배 이상은 항상 준비가 돼 있으면 좋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줄 거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상금은 뭐가 있어? 너가 생각하는 비상금은 뭐가 있어? 변동 지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 뭐가 있을까? 뭐 경주사비. 이게 제일 많을 거야 아마 경주사비. 그리고 뭐 누군가 생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경주사비에 포함이라고 치고. 내가 생각하는 변동 지출의 가장 큰 거는 내 경험상 가스리비. 맞아. 차량 수리비 그리고 치아. 보험으로 리스크 대비 보험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치아 보험은 많이들 가입도 안 하지만 되게 좀 어렵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차량 유지비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벌금 같은 거, 체납금 같이 벌금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세금이 있을 수도 있다. 종소세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변동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종합소득세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대비해 놓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매달 최소 금액인 50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메꿔 놓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면, 그럼 여기까지 합치면 얼마가 지금 나갔냐? 200만 원이라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생겼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다음번에 어떤 통장을 하냐면 이제 소비 통장을 많이 생각을 한다고. 보통은. 그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사람은 급여를 받으면 소비부터 생각한다라고 했잖아. 가장 첫 번째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써야 되니까 그 금액을 정해놓고 쓰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이 정도는 소비를 최우선적인 목적을 두지만, 여기서는 문제는 소비를 해야 되는 통장의 비용을 대부분은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정해놓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세 번째 통장은 사실은 저축 통장이다. 우리 저축 없이 살 수 없잖아, 그지? 저축이지만 저축에는 단기 저축이 있고 장기 저축이 있다. 중장기 저축. 그러면 3대 금융사인 이제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있는 상품들, 금융 상품들을 통해서 내 목적에 맞는 저축을 하면 된다. 그래서 단기 저축은 예를 들면 은행의 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은 거고, 장기 저축은 이제 펀드나 아니면 이제 보험 상품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지.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들은. 근데 목적은 뭐냐면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냐는 그 다음 통장에 비율이 있다. 마지막 통장에 소비 통장이 있다. 자, 지금까지의 내 생활 패턴을 봤을 때 한 달 생활비가 고정 지출하고 비상금 통장, 그러니까 변동 지출을 제외한 순수하게 소비만 되는 통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밥을 사 먹거나 머리를 자른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뭐 쇼핑을 한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겠지. 그냥 순수하게 생활하는 비용, 교통비라든가 식대, 그러니까 의식주가 포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데 이런 소비 통장을 한 달에 내가 얼마를 쓰는지는 대부분 알고 있거든. 그걸 이제는 정해놓고 쓰자라는 거야. 국제전화? 선생님, 교육 중인데 전화기를 꺼내놓고 이렇게 한눈을 파시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급한 전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통장은 정해놓자라는 게 되게 포인트라는 거야.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꼭 이렇게 물어보거든. 한 달에 보면 이런 비용들, 이렇게 고정지출이나 이런 비용 제외하고 이런 비용들 이제 순수하게 소비로 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교통비나 식대 같은 걸로 물어보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물어봐. 그러면은 90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봐. 이게 엄청난 포인트라는 거지. 대부분 100만 원 쓰는 사람들은 90만 원 생활 가능하거든.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한도 제한이 없는 카드를, 그것도 쓰면 문자로 오지 않고 얼마 쓰는지 몰라, 이런 카드를 내가 사용을 한다고 치면
한 달에 내가 얼마 쓰는지 다 기억하면서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없지.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해놨어, 만약에 한도를. 그러면은 쓰면서 계속 어떤 걸 생각하냐면 얼마 남았지? 얼마를 앞으로 더 쓸 수 있지를 계속 보면서 계획하면서 쓰게 된다는 거지. 이게 소비를 굉장히 아낄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야. 내가 똑같이 100만 원을 쓰더라도 100만 원이라고 정해놓고 쓰는 것과 정하지 않고 쓰는 건 되게 다른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진다. 이게 습관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소비 통장은 아예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00만 원을 알고 내가 정해볼게. 소비 통장에. 뭐 진짜 100만 원 안 들거든. 사실 솔직히 식대랑 커피값, 뭐 헤어, 뭐 쇼핑. 진짜 쇼핑을 막 명품관 가서 하지 않는 이상 딱 필요한 생필품 쓰는 거 아닌 이상은 생필품 쓰는 거는 진짜로 100만 원 이상 쓰기가 쉽지가 않아. 교통비 포함해서. 근데 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쓰지. 왜냐면 교통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머니까 일단. 이제 100만 원 이상 쓰는데 100만 원이라고 정해놓고 쓰게 되면은 확실하게 내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100만 원 정도 쓰는 사람이면 10만 원 정도는 더 줄여서 목표 금액을 설정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러다 보면 희한하게 남는다. 목표 금액에 항상 잔고가 남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쓸데없는 잉여 자금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지. 계획하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체킹을 하면서. 자, 그러면 100만 원에 200만 원이니까 300만 총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매월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됐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는 거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다들 여력이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4개의 통장을 쪼개서 보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90만 원을 설정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돼?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210만 원이 되겠지. 자, 그럼 이 200만 원을 이제 쪼개서 저축을 하는 거야. 단기 목적과 중장기. 크게는 이렇게지만 뭐 주택 청약도 있을 거고 우리 같이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 목적으로 이렇게 이런 저축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제외하면 이런 게 한 뭐 50만 원 정도라고 치면 150만 원을 가지고 장기 목적과 단기 목적의 저축을 나눈다. 그럼 단기는 50만 원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장기는 100만 원 정도 잡으면 좋다. 10년 이상짜리니까. 맞지? 그러면은 단기 목적의 저축은 은행권을 이용하는 게 나는 유리하다고 본다. 특히 적금을 활용하세요. 은행 이자는 별로 안 되지만 적금, 비상금, 급여 통장, 소비 통장 다 1금융권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쪼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 걸어놓고 그 최소한의 신용카드들을 걸어놓고 그런 것들을 걸어놓고 생활을 하다 보면 신용등급이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다. 그리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 다 같은 은행권을 활용하는 것보다 조금씩 다 다른 은행권을 활용하는 게 좋다.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주택청약에 당첨이 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1금융권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 내 주거래 은행인 이제 국민은행이 금리가 3.2%일 수도 있어. 근데 비상금통인 카카오뱅크가 2.4%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뭐 여기 적금은 뭐 우리은행이야. 우리은행은 뭐 2.1%일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조건에. 그러면 어느 쪽에서 우리가 대출 받는 게 유리해? 당연히 저렴한 곳에 대출 받는 게 유리하잖아. 근데 여신등급이라고 해서 신용등급은 내가 아무리 신용등급 나이스 신용평가나 이런 데서 신용등급이 아무리 1등급이라 하더라도 거래가 없는 사람들을 여신등급이 낮다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1등급이지만 우리은행하고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 똑같은 거야. 대외적으로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람이지만 나는 한 번도 이 사람과 거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신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지. 그걸 여신 등급이라고 해. 그 여신 등급이 높을수록 내 신용 등급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거래를 터놓는 게 중요하다. 그 여신 등급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들을 활용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통장을 크게 이 4가지지만 어떤 대기업 다니는 애들은 뭐 보너스도 있을 거고 성과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 그런 비용들을 또 다른 통장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들로 구축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소비 통장,
변동지출, 고정지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소비 통장을 정해놓고 쓰는 게 포인트다. 얼마라고 딱 내가 한 달 이만큼만 딱 쓸 거야. 이게 소비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 비상금 통장은 급여의 3배 이상은 무조건 모아놔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 그게 뭐냐면 이직하거나 실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직하거나 실직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멈춰지잖아. 멈춰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은 버틸 만한 자금력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상금 통장은 항상 현금화로 할 수 있는 유동성이 가능한 비상금 통장의 급여의 3배 이상은 준비해 놓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면은 내일 내가 어떠한 리스크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감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렇게만 살아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잖아. 뭐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가난해질 일은 없다. 내가 계속 소득이 생기는 동안에는 부족한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 왜? 내 소득에 맞게 소비를 하게 되고 내 소득에 맞게 저축을 하게 되고 내 소득에 맞게 고정지출을 준비하게끔 돼 있으니까. 시스템화가 돼 있으니까. 이해가 됐어? 근데 이런 통장들을 선택하는 거는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되게 어려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랑 잘 얘기해서 준비를 해보면 그게 좋지 않을까? 그거 같이 고민해보면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꺼주세요.